지금 이 영상으로 당신이 평생 발표할 때 떨지 않게 됩니다. 예. 이 영상이 곧 100만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조회수. 예. 네, 근데 대단하네요. 와. 지금 이게 100만 조회수가 됐다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건데. 말 잘하는 법에 대한 거죠? 네,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댓글을 좀 봤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댓글 내용이 초등학생들한테 말한다고 하면 편해집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여기 제가 그냥 삐처리 하시든 말든 제가 편하게 읽을게요. 예. 나 빼고 다 족밥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또 걱정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 예. 우습게 보일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내공이 있어 보이고 싶다. 그리고 소그룹이나 대그룹에서 리드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본인의 걱정을 써놓으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정말 말 매끄럽게 잘하는 걸까? 그럼 그 뒤에 뭐가 이면에 뭐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아까 댓글 중에 사실은 결국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뭐 이제 과감한 단어를 썼지만 그 말이 뭐냐면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여기서 짱이야. 그러니까 짱이 너무 올드한가요? 내가 여기서 1도야. 내가 여기서 최고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놈들아. 뭐 그런 생각인 거죠. 휘어잡고 네. 싶어. 뭐 그런 매력으로.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거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제 자기의 마인드셋을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될까 봐. 예, 나를 되게 별것 아닌 놈으로 보면 어떡하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내가 실수하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야,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은 뭐야? 라는 얘기를 할까봐. 혹은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은 막 너무 창피하고 민망할까봐도 다 결국 남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그런 거고, 잘하고 싶은 것, 그런 것도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일 텐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말 잘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어디 가서 배우나요? 스피치 학원 네. 아니면은 뭐 그런 토론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피치 학원에 가죠. 그리고 스피치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나운서 출신이거나 쇼호스트 출신이거나 이렇게 말 잘하는 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르치죠. 저도 아나운서 이제 MC가 되고 싶어서 영어 MC를 하고 싶어가지고 국제행사 MC 준비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8주? 9주? 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뭘 배우냐면 발성, 발음, 호흡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말하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방금 댓글에. 말을 잘한다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발음을 한다고 사람들이 막,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성량이 막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사람 진짜 힘 있는 사람이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말 잘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또박또박 말하기, 호흡 가지고 얘기하기, 뭐 정확한 발음하기, 시선 처리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배운단 말이죠. 그건 다 발신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발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런 건 액세서리 같은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다. 수신이 잘 돼야 말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더듬고 막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머릿속에 쏙쏙 꽂히잖아요.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인정받고 싶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진짜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할까? 이 사람이 듣는 말을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할까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오로지 말을 잘 하는 법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진짜 핵심이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너무 공감하는 게 뭐 목소리 크기, 성량 이런 거 그거 싸울 때나 그러는 거죠. 이제 그쵸, 목소리 그쵸. 큰 놈이 이길 때는 맞아. 그럴 때 그러는 거지. 근데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이 영상 발표. 근데 발표라는 거는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를 가치 있어 보이게 하거나 또는 상대를 나의 발표로 인해 설득을 해가지고 뭘 얻어내거나 이 역학관계란 말이에요, 보면. 그쵸. 역학관계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대행사 출신이라서 네. PT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말 잘하는 거를 신경을 썼었죠. 근데 내가 이 앞에서 떨지 않고 말을 잘해서 결국 얻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 사람처럼 보이는 것, 잘 이끌 회사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사실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경쟁을 하더라도 이 회사가 실력이 있어 보이는 것, 말씀하셨던 그 영향력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대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막 권력 아니면 뭐 절대적인 이 사람의 어떤 힘, 아우라,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힘이 그냥 영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듣게 만드는 것도 영향력이고 내가 막 짜증을 부려서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것도 영향력이에요. 단 부정적인 영향인 거죠. 영향을 미쳤으니까. 근데 잠깐 아까 그 댓글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 가지는 걱정.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은 떨고 긴장을 하면 그 무대에 올라가는 기회조차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걸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마인드셋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 빼고 다 족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멘탈 관리의 역할인 거고 올라가서 말을 잘 하는 것은 이제 테크닉에 대한 부분인데 그 테크닉이 아까 얘기했던 게 내가 말을 잘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말, 이 말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의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인플루언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책도 쓰고 그거 가지고 교육도 해왔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들을 만한 말하기를 잘하는 법, 들을 만하게 하기 위한 행동,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가 좋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딱 사례를 들지는 못하겠는데 말을 굉장히 수도분하게 하고 또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너무 진솔해서 막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 동안에 리어카를 끈 어떤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엄청 집중해서 들을걸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수신 잘 돼야 된다. 내가 발신하는 거 말고 듣는 사람이 들을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강연장에 갔으면 그 강연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솔하게 내 주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달성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세바시처럼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목적의 장소라면 진솔하면 괜찮겠지만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한테는 진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주식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할 거고 꽃꽂이를 배우러 간 사람은 내가 오늘 꽃꽂이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듣는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1번. 제일 중요해요. 듣는 사람의 목적,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 어떤 스킬을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목적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발표를 잘하는 법 아니면 어떤 자리에 나가가지고 내 의견 전달하는 것에 대한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채널을 구독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컨텐츠를 보고 이 컨텐츠를 보고 하실 텐데 그러면 발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네요.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주제 아래 발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설득과 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제 처세가 있고 마지막이 심리입니다. 요 5가지.
글쓰기, 말하기, 설득 협상, 인간관계, 뭐 혹은 처세, 그다음 마지막에 심리. 요 5가지가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사실 순서대로이기도 해요. 아무리 이제 말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글쓰기가 좀 돼야 그 글쓰기의 과정을 생략하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탁탁탁 되거든요. 글을 잘 쓰는 것은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득과 협상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 설득 협상을 잘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처세할 수 있는 스킬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이 이제 심리에 있기 때문에 심리까지 파악하게 되면은 앞에 거가 다 이제 잘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요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발표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하나가 발표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과 말의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느꼈던 거는 내가 그냥 내 얘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대화는 아니지만 소통을 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의 의식을 내가 들여다봤다는 거가 소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발표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발표로 준비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이 통한다. 여기 발표할 때 말이 통한다는 거는 능력 있어 보인다. 그거랑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분리라는 말을 아마 대화하다 보면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해체해서 보면 명확하게 이 솔루션과 저 솔루션이 달라요. 하나의 문제에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메시지도 되게 중요해요. 메시지를 아예 설계하는 것 자체. 근데 그거는 발표 이전에 원고를 준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칭하고 컨설팅을 할 때 발표를 잘하게 하면서 도와주는 것 중에 첫 단은 생각 정리를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발표 스킬을 잘 연마했더라도 원고 자체가 잘못 준비되어 있고 단어 선택이 잘못되어 있고 이미지를 잘못된 순서로 보여주면 그냥 잘못된 발표를 멋지게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잘 수신할 수 있는 말하기는 일단 원고 발표에 있어서는 원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원고 준비를 잘하는 법도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모여있는 청중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잘 꺼내는 법을 원고 단에서 잘 하고 발표 자체는 스킬입니다. 멋지게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제스처를 해야 되는지, 성량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완전 테크닉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하나 더 하다 마인드셋도 거기 들어가긴 하겠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뭐 나 빼고 뭐야? 나 빼고 JB야 뭐 이렇게 JB로 제가 순화해서 얘기를 할게요. 나 빼고 다 JB야라고 하는 그런 멘탈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연습과 테크닉입니다. 앞에 원고 잘 만들어 놓고 연습과 테크닉 잘하면 사실 이런 마인드셋도 아무리 내가 마인드셋 잘해 있어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알아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연습 진짜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면 내가 막 빨리 보여주고 싶죠. 이렇게 완벽한 상태라는 걸. 맞아요. 그 연습에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그 입찰 PT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제안서가 이제 한 60장 정도 돼요. 네.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 60페이지에 요거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P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전문가시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슬라이드에 원고를 어떤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연극 대본처럼 그래서 이 장표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 데이터는 뭐고 이 자료를 봤더니 결론은 이겁니다. 라는 거를 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를 한 장표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만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에서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그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대표님 주로 얘기하는 그 생각의 구조화랑 닿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키워드가 제가 그걸 놓치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요. 녹음 파일로. 그래서
녹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10번, 20번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말은 달라요. 주술관계는 다 달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장 완벽하게 제가 얘기한 녹음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T장에 갈 때까지 그것만 들어요. 자료를 보지 않고. 그러면은 저는 승률은 꽤 높았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도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예. 왜냐면 어차피 키워드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뭐 표현을 바꾸면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12층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12층 건물 무너졌다. 요 두 가지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너졌다는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단어가 안 떠오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12층 건물이 붕괴됐다고 할 수도 있고 12층 건물이 쓰러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12층 건물이 이런 식으로 수치, 변하면 안 되는 수치와 이 사람이 이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만 전달할 수 있으면 떨지 않고 내가 전달할 메시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분야에서 체득을 하셨던 거네요. 그걸 현장에서. 네, 그게 저한테는 효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한 거죠. 뭐 누가 알려줘서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더니 내가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뭔가 PT를 하거나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도 똑같이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한 방법이지만 전문가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뭐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영향력으로 좀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대표님이 쓴 책 그 인플루언싱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당신은 인플루언서다. 누군가한테는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키운다라는 말은 나한테 영향받는 사람을 한 명, 두 명 늘려간다. 그런 관점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그 책에서 제가 썼던 말이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SNS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만이 인플루언서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인플루언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게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냐? 솔직히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유명해질 거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그럼으로써 그걸 배우고 알게 됨으로써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두세 단계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결국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이 사람과 오해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플루언싱 능력이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하나 사례가 생각나는 게 제가 친한 친구끼리 연애를 했어요. 남자애, 여자애가. 네네. 근데 지인이요? 제 실제 친구요. 네. 네. 슬프게도 이 베스트 프렌드 두 명이서 연애 짓을 하는 바람에 헤어져가지고. 근데 저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 남자, 베스트 프렌드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남녀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애들끼리도 소통이 많다 보니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와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저의 생각과 이런 말을 좀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땡땡이가 너 만나고 오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너 만나고 오면 되게 갑자기 똑똑해진 것처럼 갑자기 뭐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영향을 받았군요. 근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인플루언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렸었으니까 말을 좀 아끼고 그 니네 문제 니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요령이 없어서 영향을 끼쳐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생각 정리를 잘하고 말을 하면서 인과관계를 본인이 제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더 앞단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인플루언싱은 애초에 그 친구가 왜 영향을 받았을까? 이미 어떤 신뢰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얘는 맞는 말을 하는 친구야. 얘가 하는 말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 왜? 어떠한 제가 모르는 과거의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습관, 뭐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복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전에 이미 신뢰 대상이라는 게 확정이 돼 있었던 거죠.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내가 생각 정리가 잘 돼 있고 하는 것도 평소에 아마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이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 와, 되게 똑똑하다. 라는 게 형성이 돼 있었을 수 있고 야, 항상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네. 야, 얘는 참 뭔가 똑 부러지는 느낌이 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 상대방한테 내 말은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무언의 시도를 줬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싱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영역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모르게 귀에 쏙쏙 들어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냥 틀림이 없을 것 같아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혹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만 했지만 어떤 위치 선점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상대방이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어떻게 제스처를 해야, 혹은 어떻게 빛을 활용해야, 어떻게 전화를 해야, 어떻게 글을 써야 상대방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고 왠지 이 사람은 내가 따라도 될 것 같다는 신뢰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야 영향이 미쳐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늘 강조하는 거고, 평소에도 저는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믿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신뢰가 형성이 돼 있으면 훨씬 말하는 과정이 쉬워지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수신이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메시지를 잘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사람의 말이 닿기도 전에 나 이 사람 말은 믿을 거야 라는 것까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수신 발신이 되는 거죠. 뭐 평소에 그 친구한테 이미 인플루언싱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영향도 미쳐졌던 걸 겁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뭔가 좀 다들 답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그거를 누가 대신 말해줬을 때 머리가 맑아진, 저도 있거든요. 저한테 대상은 어머니신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인플루언싱을 저도 이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 뭐 제 일이나 저를 따르는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직원들이나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말 잘하는 법에 대한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연령대인 분들을 댓글도 그렇고 또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 영향력을 갖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하다못해 내 말이 영향력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말 잘하고 싶다의 안에 숨겨진 본질은 그럴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다. 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면 그 발표의 영상에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두를 열었으니까 이 발표 잘하는 이 영상으로 당신은 평생 발표할 때 떨지 않게 됩니다. 이것에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가서 보셔야죠, 그 영상.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을게요, 링크를. 근데 너무 감동받았다는 댓글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순수하게 와, 이걸 감동을 받는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을까? 이게 너무 막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할 텐데 되게 좀 감사했어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감동이라는 게 이 예. 영상의 내용의 감동이라기보다는 그래요? 네. 아니 같은 말일 텐데 자기 상황이 해결된 것에 대한 본인의 희열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건데 이게 뭔가 자기가 보신 분들이 느꼈던 어떤 불안함, 뭐 초조함 내지는 실제로 이거를 적용해 봤더니 나타난 결과에 대한 희열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거에 대한
걱정, 이 발표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지 어때요? 많아요? 아니,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거 지금 되게 속삭이듯이 저한테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니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소수예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잘하는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96만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겠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막 말을 못했냐? 아니에요. 저도 원래 말을 잘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제가 어려운 거를 극복한 걸 올렸다기보다 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말을 잘해가지고 너무나도 여러 케이스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면접을 볼 때, 뭐 알바를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대학교 면접을 볼 때 다 말 잘한 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이만큼 어려웠던 걸 극복했으니까 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말 잘하는 거,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우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 실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강의도 되게 활발하게 했잖아요. 와, 이 말 잘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관 사업 있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관을 하면 워크숍, 세미나, 성과보고회, 무슨 발표회, 신년회, 종무식 엄청 많이 하는데 다 보면 뭐 하나요? 말하죠. 다 말하고 다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 또한 다 뭔가 발표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문제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나 리더가 되는 분들은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조직의 성과가 바뀌거나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회사 자체가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 강의, 뭐 무료 강의가 아니라 진짜 고액의 돈을 내서라도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배우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말의 한마디, 내 소통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까. 그래서 yes,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고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아, 이거 못 쓰겠다. 아니 왜요? 아니 아까 속삭이는 게 너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재밌어서. 근데 이게 말을 잘 네. 못하게 되면은 영향력을 잃고 아니면은 뭐 성과 뭐 이런 것도 을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사례가 뭐냐면 저희 최근에 저희 공간에 오셨던 고객분들 중에 이렇게 B 기업이 예, 금융기업이 공간에 오셨는데 전략회의를 했잖아요. 임원 전략회의. 근데 거기에 사장단 해가지고 각 사업부문의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까 딱 말하셨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을 아마 쉐어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앞에 이 상반기에 어떤 전략을 펼쳤는데 어떤 성과가 났고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은 있겠죠. 큰 방향성 아래에 우리의 이제 사업 부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뭐고 그리고 A 사장, B 사장, C 사장이 각각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찾는 자리가 전략회의인데 여기에서 말을 잘하면 단편적으로 그냥 사업비를 많이 받을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보가 아니어가지고 수치로 물론 보겠지만 그게 100% 수치로만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자리가 있고 크게 보면 그래요. 작게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말 잘하는 놈 떡 하나 떡 아닌가? 아닌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말 잘하는 놈을 떡을 왜 주죠? 네. 아니 근데 맞아. 말 잘하는 놈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 말이 이제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말 잘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 잘하는 놈이 떡 하나 더 얻어 먹겠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거는요. 미운 놈은 안 줘요.
이거 댓글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든지, 아니. 미운 놈 떡 하나, 말 잘하는 놈 떡 하나 더 먹는 건지. 아니 근데 사람 심리가 말 잘하는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주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그래요. 말하면 맥락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이해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떡 하나 얻어 먹게 말을 잘하겠죠. 네, 그쵸.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세요?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협력하고 싶다. 아니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말만 잘하는 놈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겠죠. 사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건 아닌 건 알지만 제가 늘 여러분께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함의이거든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발음만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게 아닌 거고 내용만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말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어설퍼도 뒤에 가지고 있는 진솔함 혹은 성과 혹은 이 사람이 가진 실력 그걸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으면 사실 말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떤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내가 같이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못해도 하는 말 쏙쏙 알아듣고 말은 좀 어설프고 어눌하지만 적재적소에 해야 될 걸 딱딱 가져오는 사람이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소통을 잘하냐? No.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다시 이제 나중에 다룰 게 참 많네요. 그럼 여러분 많이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네,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 어쨌든 상대방의 욕구와 욕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진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까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지금 밖에서 막 경적 올리고 있는데 저의 욕구와 욕망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저의 니즈를 아는 작업자. 그래서 그거에 잠깐만요. 그냥 해요. 오케이. 저의 니즈를 아는 작업자. 그래서 저한테 좋은 솔루션을 갖다 주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 입장도 또 잘 말하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거는 그런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던 꼭 이렇게 매끄럽게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말을 못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되죠? 말을 잘한다는 것, 이게 사실 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긴 한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이지만 결국에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글이 되고요. 음성으로 표현하면 말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몸으로 표현하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상 이 사람,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신뢰의 근거가 되죠.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내 생각을 가장 바르게, 그럼 펜도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서 내가 행동을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전화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영향은 말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워야 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5가지 그 골고루 다 익혀야 진짜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되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말하기가 아니라 땡땡땡에 있다. 생각에 있다.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의 슬로건도 뭐냐면 생각과 말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말이 나오고 글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막 행동만 가르치거나 행동만 알려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똑바로 돼야
뭐 혹은 생각을 똑바로 하든 생각을 잘 정리를 하든 생각을 명확하게 하든 생각을 뭐 똑부러지게 하든 간에 어쨌든 생각이 똑바로 돼야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뤄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나갈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how to think, 어떻게 말할 것이냐 how to speak, 뭐 혹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how to act.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 있다. 사고방식에 있다. 전 그거야말로 진짜 근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아까 5가지 기둥에서도 보면은 생각이 그 가장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뭐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뚜렷한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싱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뤄나갈 거잖아요. 참 좋은 뭐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처음에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 인플루언싱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보다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정말 고심해서 그걸 가장 앞에다 뒀습니다. 아무리 스킬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더라도 마인드셋에 대한 정립이 없고 내가 나를 JB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생각에 힘이 없으면 아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의 시작은 어떻게 생각하냐부터이고 그 생각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확신, 나를 믿는 것, 거기에 대한 이야기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바로 그 에피소드에서 다루면 되겠네요.